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일 뉴스를 봅니다. 그것이 신문이 되었든 혹은 방송이 되었든 뉴스를 보고 있죠. 신문이라고 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또 한겨레 신문이나 문화일보, 서울신문 이런 이름들을 먼저 생각해낼 겁니다. 방송은 물론 KBS, MBC 같은 방송이 있고 종편으로는 채널A, TV조선, JTBC 같은 이름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나 많은 이름을 우리가 익숙하게 바로 생각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신문과 방송을 내보내는 기업들, 회사들은 자기들의 소비자인, 자기 제품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그렇게 만족했다 하는 평을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양성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죠. 그 이유로서 거기서 나온 뉴스가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 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언론사에서 내보내고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그 뉴스가 믿을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오보를 내기 시작하면 같이 한 강물이 그러니까 같은 강물에서 물이 흘러가듯이 일제히 오보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오보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잊혀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상태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언론사의 수준이 소비자가 기대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이렇겠죠. 신문이나 방송이라고 했을 때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자들의 경우에는 우선은 그것이 사실인가, 정확한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전문성을 걸고 그 사실성을 보장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으로 그 회사의 어떤 신문이나 방송을 대표하는 그 회사의 의견을 전하는, 다시 말해서 신문이면 사설이라든지 하는 그것은 물론 회사 자체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수준이 너무나 낮고, 또 그 내보내고 있는 의견이 정치적이다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대체로 종이신문이었는데 신문을 참 꼼꼼히 읽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고 선거나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에는 관훈클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억해 보면 관훈토론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역시 기대한 만큼 묵직한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죠. 관훈클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관훈토론 때를 보면 설령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핥히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말이나 글로 의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마당에서 남을 핥히고 찌르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것들은 극히 가볍고 용렬한 행위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도 참 낯뜨거운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40, 50대에게는 그런 무게감이 없지요. 심지어 70대조차 그런 무게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중견이 되어야 될 그 중견에 해당되는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풋풋한 청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긴장감을 풀어주기만 하면 금세 응석바지로 변하는 것이죠. 70된 사람이나 혹은 40, 50대의 그런 언론인들, 또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이들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을 겪곤 합니다. 70대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아무튼 40, 50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모 세대의 울타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내심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스스로 자신을 단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시대풍이라고 하죠.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가벼운 것처럼 실력마저 가벼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합니다. 물론 이 조문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자유를 같이 나열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론의 자유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흔히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닌가, 기자가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자가 그 회사, 언론사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기자라는 직업적인 이름을 지니게 되었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의미일 때 기자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개인으로서 누리는 것이죠. 언론사의 자유는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직업상의 자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헌법 제21조가 이야기하는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주권자를 구성하는 인간들,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여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법인도 인간이지만 법인에게 자유를 헌법이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 앞에 나서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보는 것은 기자, 방송인, 그리고 때때로는 방송사, 신문사 같은 언론사들,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는 아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둘 것은 헌법 제21조와 기자가 누리는 혹은 신문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용어만 같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통칭해서 언론사라고 부르는 신문사 또는 방송사, 이러한
기업들, 이것은 회사이지요. 대체로 회사 하면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를 뜻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는 회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나 방송인은 직장인이죠. 직업인,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 언론인이라고 하는, 이제 통칭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으로 기자라고 통일을 해보죠. 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는 그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또 자유롭게 일반 사적인 그런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인식을 할 겁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청와대 춘추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자여야 출입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자들은 우리 일반 국민하고는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정부가 뉴스를 혹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데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기자들에게는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대신 기자가 국민에게 공개할 때는 엠바고를 걸어서 하루나 이틀 후에, 얼마 후에 공개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죠. 그러나 지금은 21세기고 또 모든 국민에게 그런, 가령 정부면 정부의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할 대상은 국민인 것입니다. 기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해서 국가 운용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에게 먼저 알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나는 이 21세기에 국가기관의 정보를 국가기관 다음에 기자라는 층이 있고 그 층을 통과해서 국민에게 전달되는 이 시스템에 반대합니다. 즉 국민과 기자를 차별하는 이 인식, 기자는 뭔가 좀 더 지식인, 좀 더 배운 사람이고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 바탕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낡은 의식은 제거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보다 좀 더 과거에 왜 춘추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자에게만 열려 있었을까? 왜 기자에게는 알리는 정부의 어떤 특정한 사실, 정부가 알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왜 기자에게는 알리면서 국민에게는 엠바고를 걸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과거에 언젠가부터 이런 일을 했던 까닭은 그것이 합리적이라든지 그것이 효율적이라든지 하는 좋은 동기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국민보다 먼저 국가 운영에 관한 정보를 받는 그 기자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이 기자들에게는 국가적인 역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자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매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소식이 있으면 그것을 기사로 작성을 하죠. 근데 그 작성한다는 게 결국은 쓰는 것이고 기록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과 같은 때는 그것이 전자정보로 남게 됩니다. 그들이 쓰지 않으면 그 정보는 생성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자가 하는 일은 이제 21세기에는 일종의 그 매일매일의 역사를, 그것이 모여서 나중에 역사가 되니까 매일매일의 역사의 자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록하는 것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소식이 있고,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역사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평가가 되기 이전의 상태, 그런 자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하는, 그들이 생성하는 바로 그 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오늘 이 순간, 현재라는 시간을 잡아서 가둬놓는 것입니다. 지금 있었던 일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의 그 성격을 표현을 하자면, 그들은 오늘을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재를 기록하는 사람, 결국 그 현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우리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을 말 그대로 역사 기록자라고 합니다. 아주 좀 더 과거로 가보면 대나무 조각에다가 글씨를 썼다고도 하고, 일단 글씨가 더 먼저 생겼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청백리라든지 대쪽 같다든지 융통성이 없다, 혹은 그 무서운 권력자인 왕의 잘못된 일들도 곧이곧대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에 그 대쪽과 관련된, 대나무 조각, 대쪽과 관련된 그런 명칭이 덧붙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 그 공무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역사를 기록하는 이 역사 기록자는 바로 언론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인을 기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은 네티즌들도 개별적으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 언론인, 그들이 사실을 기록하는 자다 하는 것은 기자라고 하는 그 직업인 기자증이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록한 것이다. 이 현재를 기록한 것이 기록된 상태에서는 이제 정보가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정보의 뭉치, 정보의 다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인간들이 사용하게 되죠. 이것으로 연구도 하고 국가를 운용하는데 어떤 그 참고로 삼기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기록자들인 언론인, 그들이 하는 일 중에 오늘 이렇게 흘러가는, 오늘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사건, 상황, 소식들을 낚아채서 잡아서 그래서 고정시키죠. 정보로 고정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잘못, 사실을, 일어나는 일들을 잡아서 그냥 고정시키면 그것은 웬만해서는 왜곡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서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고의적이든지 혹은 직업적인 훈련이 덜 됐던지 해서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고정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가 남게 되고 이것은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잘못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던 관리처럼 내가 이 시대를 채집한다. 내가 이 시간을 묶어서 후대에 전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충직하고 고지식하게 그 역사 기록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기록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사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고 더 낫거나 더 못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사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프리티 코리안 레이디라는 케이스, 그것을 분석하기로 하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쁜 한국 여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우선 국내 뉴스를 좀 소개하죠. 2018년 1월 12일 미국 NBC의 보도를 인용해서 1월 13일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소위 그 좌파 정치계에서는 아주 애용하고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여기에서 보도한 내용을 한 대목 소개하죠. 브리핑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다고 NBC가 전했다. 그 여성은 뉴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건 트럼프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그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을 언급하며 자신도 똑같은 맨해튼 출신이라고 답했다. 이것도 트럼프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 같은 사람들, 영어로 your people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혈통을 물었던 것,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내용은 대략 한 6줄 정도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그 작성자의 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이 작성자가 자기가 이해한 것을 소개한 부분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뉴욕이라고 답했다. 이때 그는 그 여자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건 트럼프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이런 것은 NBC에서 보도한 바가 없죠. 그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것도 없습니다. 이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을 언급하며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트럼프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 했다는 게, 이 알고 싶어 했다는 게 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혈통을 물었던 것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창작이죠. 왜냐하면 이 관계자라는 사람들은 백악관에서 그 당시에 옆에서 있었던 오피서, 그러니까 관리들이라고 이 NBC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것을 알고 싶었다, 저것을 알고 싶었다 하는 것은 알 수 없죠. 그들이 트럼프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략 한 6줄 가운데 2줄 반 정도가 기자 자신이 살을 붙인 겁니다. 이런 것은 언론사로서, 그리고 이것이 개인이 취미로 하는 그런 언론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것은 뉴스라고 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1월 13일 KBS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특파원의 보고 부분입니다. 미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 정보요원에게도 차별적인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인질 문제를 보고한 한국계 여성 정보요원을 보고 예쁜 한국 숙녀가 왜 트럼프 정부를 위해 북한과 협상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 여성이 외교가 아니라 인질 협상을 훈련받은 분석가라고 꼬집었다. 우선 이 내용에서 더힐이라는 그 신문, 거기에서 보도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외교가 아니라 인질 협상을 훈련받은 분석가다. 그러면은 외교는 실력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예쁜 여자라는 것을 트집 잡아서 이런 이야기가 뒤이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외교는 예쁜 여자가 하는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KBS 방송사는 직업적인 이 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 그런 방송사이죠. 그곳에서 이와 같은 보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뉴스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한국계 여성 정보요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NBC 뉴스를 제대로 해석만 했어도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여성 정보요원이 아니고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죠. 그 다음으로 노컷뉴스입니다. 노컷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관련 정책을 보고하러 온 한국계 미국인 정보당국 분석관에게 출신을 묻고 왜 이 예쁜 한국 여성을 북한과의 협상에 투입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고 미 MBC 뉴스가 보도했다. 이렇게 기사 요약을 위에다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감정상 이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추근됐다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죠. 이 설명을 보면서. 이것은 사실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한겨레 신문. 트럼프 지난 가을 한국계 여성 직원에게 인종, 성차별적 질문 뒤늦게 알려져 어디서 왔느냐 물은 뒤
예쁜 한국 숙녀 왜 대북협상 나서지 않냐 물어. 그래서 역시 추근됐다 하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되고, 또 한국계 여성 직원이라고 해서 마치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나이가 어린 여성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여성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건의 기사 제목이라든지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 한국의 언론은 주로 예쁜이라고 하는 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쪽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무렵 1월 12일 BBC에서는 NBC 뉴스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이 한국하고 영어권하고는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쪽에서 먼저 접근한 것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차별이 아니라. 어떻든 언론사에서 이러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했을 때, 언론사는 그러면은 어떻게 뉴스를 생산해야 하는가? 첫째는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다. 그러면 그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을 하는 현장에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지지자들의 모임에서 나왔는지, 그것은 그 똑같은 전에 들은 문장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 정보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워딩이 무엇인가, 그것을 문장으로 바꿨을 때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취재하는 것이 바로 언론인이 할 일인 것이죠.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사실 보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록 아주 짧게 소개를 했지만, 이러한 언론사의 뉴스는 사실 보도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어떤 말, 그것을 그러니까 일단 나쁜 짓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한 말은 인종차별적인 말이다. 혹은 이 사람이 한 말은 성차별적인 말이다. 이렇게 나쁜 짓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나쁜 짓이다 하는 것을 A도 그러더라, B도 그러더라, 다른 경우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해서 이걸 추가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언론의 지금 이러한 행태, 이것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인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세뇌하거나 선동할 목적으로 이 언론사를 운영한다 하는 모습을 그렇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어떤 예시로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어떤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면 확실히 그를 독자들도 같이 욕을 해줄까? 이러한 주제를 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에 그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서 보았듯이 자신이 느낀 자기의 감정을 넣어서 뉴스를 풀어서 뉴스를 만드는 그런 경우는 좀 뉴스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방법들도 많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2일 뉴스위크를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는 그때 방에 있는 어드바이저에게 왜 그 프리티 코리안 레이디가 북한과 협상하지 않았는지 물어봤고, 여기까지는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녀의 민족적 배경에 따라서 그녀의 업무 방향을 결정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계니까 한국 쪽 일을 맡겨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의견을 뉴스화한 것이죠. 이거 악의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BC가 가장 먼저 보도했을 때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사들이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지금 그 인용을 한 몇 개 매체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반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후속 보도에서 또 오바마 대통령, 전직 오바마 대통령을 같이 띄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 못한 사람이다, 이런 보도도 했는데, 어떻든 이런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사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프리티 코리안 레이디라고 하는 것도 지난해 2017년 가을의 일인데, 그것이 외국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등장을 했고,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다시 다루어졌는데, 여기에 한국계 미국인인 게리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현지 날짜 1월 14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한때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의 보조 인력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트윗을 올리고 오바마와의 그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죠. 그 일정 기간 근무를 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그 보조 인력 가운데 한 명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게 된 것이 2011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 보조 인력으로 일하는 것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있던 오벌 오피스에 이 사람이 갔다고 합니다. 일 때문에 갔는지 특별한 약속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 이 사람의 트윗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리 씨가 오바마 대통령이 있던 그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단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악수를 하고 악수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없고 그 사무실을 나와서 동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동료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어떻게 대통령이 너의 모국어를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성 직원한테
어디 출신이냐 하고 따져 물은 것이 그게 그 강압이었다. 그것이 한국인의 경우에 미국에서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따져 묻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아주 당황스럽고 그리고 좀 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1월 15일 한겨레 신문이 내놓은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지난 가을 한국계 여성 직원에게 인종 성차별적 질문. 이제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했다고 한국신문이 제목을 뽑은 것이죠. 이 한국계 여성 직원 그러면 일단은 고위직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요. 하급직인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트럼프, 작년 한국계 정보관에게 예쁜 아가씨가 북한 협상 나서야지 이렇게 해놓고 밑에 인종차별 성희롱성 발언해 논란. 이제는 예쁜 아가씨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 아가씨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주의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인들이 유의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기자들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도 이 사실을 찾는다 하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좀 느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은 어떤 그 팔릴 수 있는 기사거리를 찾지 말고 사실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기자가 어떤 정치 진영의 편에 서서 선전을 해주든지 혹은 그 정치 진영을 대신해서 싸우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논란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프리티 코리안 레이디 이것을 원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사실을 한번 찾아봅시다. 프리티 코리안 레이디 여러분들이 대체로 중학교 수준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면 알고 있을 만한 단어로 이루어진 어구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프리티 하면은 예쁜 이렇게 되죠. 한국말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러 건의 뉴스에서 그 사람은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기사를 보도한 MBC라든지 다른 모든 곳에서 그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그 여성을 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은 백악관의 오피서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여성의 얼굴을 보면서 예쁜가 하는 것을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얼굴을 보고 예쁘다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양인의 백인의 눈으로 한국계 여성 어떤 사람을 보면 예쁘다고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고려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서는 정보가 부족해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바로 그 여성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서가 되는 그 정보를 소개하지요. 2015년 6월 25일자 FBI의 뉴스입니다. FBI는 이때
하스티지 리커버리 퓨전 셀 창설 뉴스라고 하는 것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인질 구출을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이 되겠죠. 이것이 법령, 법률이 아니라 법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영에 따라서 미국인으로서 해외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2015년 6월 현재 총 80여 명의 그 인질들을 구출 활동하는 그런 그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이것이 바로 국무부에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간단히 말해서 그냥 퓨전셀이라고 부르고 이 퓨전셀에서 미국 대통령이 보내는 인질 특사를 운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특사입니다. 대통령의 특사가 인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는 것이죠. 그가 활동하는 곳이 이 퓨전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아주 저명한 그 전직 외교관 출신인 제임스 오브라이언이 이 인질 특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것이 2015년 6월이니까 얼마 안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후에 이 퓨전셀의 대통령 특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물론 오브라이언이 사퇴하고 나갔기 때문이죠. 그때 바뀐 사람이 줄리아 너셰위트 박사, 여성인데 이 사람이 전직 군사정보 담당관으로 그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이 퓨전셀에서는 이집트, 터키, 파키스탄, 북한 등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 그리고 세계 각국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것이 FBI 뉴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인질 특사에 대한 뉴스는 그 뉴요커라는 그 미국 그 매체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번에 이 인질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그 여성은 퓨전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리티 코리안 레이디라는 사람은 국무부에 있는 퓨전셀이라는 조직, 미국 대통령 인질특사가 가동하고 있는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바로 퓨전셀의 전문가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보고했을까? 바로 이때 한 활동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때 그 보일 콜맨 가족의 구출 사안인데 그것을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과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라고 하죠.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외교관들, 군 당국자, 결국은 퓨전셀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고 이들이 파키스탄 당국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그런 경로를 통해서 탈레반이 잡고 있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의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보일 콜맨 가족을 파키스탄 포로로 되어 있던 그 가족을 구출한 데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 백악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일 콜맨 가족은 2017년 10월 11일에 그 석방을 해서 석방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2012년에 5년 전에 인질이 돼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구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은 비판하는 기사를 낸 것을 찾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던 것이 2017년 10월 11일 성공을 했고 12일에 성공했다고 하는 백악관 성명이 나온 것이죠. 바로 이 사건, 이 임무 수행에 대해서 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그 문제의 그 프리티 코리안 레이디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탈레반으로부터 보일 콜맨 가족을 구출한 그러한 임무 성공 사례이고 미국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한 사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뉴스가 다루고 있는 그 2017년 가을에 보고한 상황, 그때 그 보고를 담당한 사람이 그 프리티 코리안 레이디라는 사람이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질정책 전문가, 그리고 커리어 정보 분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성이 한 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 사람은 임무 수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국무부 퓨전셀 소속의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출신 부모의 자식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어떤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분석해 보기로 하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를 장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장사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사꾼의 제1 목표는 이익 추구이죠. 그래서 그러면 장사꾼인 트럼프는 임무를 부과했을 때 그 임무에 성공한 부하를 칭찬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 실리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문재인 보궐 대통령도 자칭 실리주의자라고 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까지 그가 해온 일들을,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자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 임무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임무 실패 내지는 그 손해를 보는 것을 추구한다, 그런 그 비논리적인 그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런 실리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라고 보았을 때 그의 입장에서 그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의미가 있을까? 미녀인지 추녀인지가 의미가 있을까? 그저 이익만 가져오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인질 구출이라고 하는 그 퓨전셀의 활약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그 주력해서 그 일을 시켰는가 하는 것은 미국 뉴요커의 보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뉴요커의 기사 몇 건을 봤을 때 적어도 이 기사를 쓴 그 기자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입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기사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2017년 10월 18일자 뉴요커의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보좌진들은 현재 무장단체의 인질로 잡혀 있거나 외국 정부에 수감되어 있는 약 20명 미국인을 미국의 그들의 가정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하고 있다. 이런 사실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바로 2017년에 미국에는 오토 원비어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오토 원비어를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그러한 추진을 해서 2017년 6월 19일에 미국으로 귀국을 하지만 그러나 6월 13일에 귀국을 하지만 곧 19일에 사망하고 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토 원비어 씨의 경우에는 이 구출하는 데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로서는 뼈아픈 실패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이 몇 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북한의 인질 석방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죠.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국계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 원비어 씨가 6월 13일에 귀국을 하고 19일에 사망했는데 그때 당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3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2017년 하반기의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아직 미국인이 억류되어 있고 거기에서 한 명을 구출했지만 너무 때가 늦었다고 할 수 있고 돌아오자마자 사망을 했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죠. 2018년 1월 13일 폭스뉴스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트럼프 then asked. 트럼프가 그때 물었다. A nearby advisor. 옆에 있던 어드바이저에게 조언자 혹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Why? 왜 The pretty Korean lady를 was not leading negotiations 왜 그 협상을 이끌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죠. with North Korea 북한과 그 뒷부분도 중요합니다. On behalf of the White House 백악관을 대표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것인데 The Pretty Korean Lady라는 것이 좀 복잡하니까 A라고 묶어봅시다. A라는 사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 있던 어드바이저에게 물었다. 왜 저 A가 백악관을 대표하여 북한과 협상을 이끌지 않았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끈다 하는 리더 그 동사형인 리드에 ing가 붙어 있죠.
reading, 이끄는 중. 그런데 was not reading, 이끌고 있지 않던 중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부터 ing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was라고 썼을까? 그것은 2017년 10월 바로 이 A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던 그 이전 시점에 왜 A씨를 그 일에 투입하지 않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 구출작전이 파키스탄에서의 구출작전이 성공한 것은 10월 11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왜 백악관을 대표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저 A씨가 이끌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쁜 여자라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을 볼 수 있죠. 한국에서는 아마도 A씨라고 했으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프리티 레이디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삼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 프리티 레이디 부분도 해결을 해보죠. 이러한 어떤 엉뚱한 풀이로 넘어가서 오해를 바탕으로 비난을 하고 나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 한국 영어의 문제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혹은 이 정치인,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는 모르고 단지 영어만 아는 그러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프리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예쁜이라고 풀이를 하죠. 그런데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상황에서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pretty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pretty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pretty가 어떤 뜻이 되는가?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유능한, 훈련된, 자격을 갖춘, 적합한, 담대한, 용감한, 이런 뜻들이 바로 그 요구 조건을 갖췄는데 바로 그래서 갖췄다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pretty인 것입니다. 그러면 레이디도 마저 보기로 하죠. 레이디는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동물이 아닌 인간 종족 가운데 덜 자란 것이 아닌 다 자란 성인으로서 성별을 따진다면 남성이 아닌 여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여자라는 그 성별의 중점을 두면서 그것을 감정적인 대상, 다시 말해서 애정적인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볼 때는 프리티를 붙여서 쓴다면 프리티 레이디보다는 프리티 걸, 프리티 우먼 쪽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어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그 부분을 전체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 있던 어드바이저에게 물었다. 왜 저 유능한 코리안 레이디가 백악관을 대표하여 북한과 협상을 이끌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이고, 이번에 맡았던 그 임무가 좀 용감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 상황이 굉장히 험악했죠. 그것을 고려하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용감한 코리안 레이디가 백악관을 대표하여 북한과 협상을 이끌지 않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그 각 언론에서, 국내외의 언론에서 계속 인용 보도를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그야말로 해프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이 예쁜 여자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KBS가 인용 보도했던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지의 내용, 이것도 좀 짚어보기로 하죠. 더 힐지는 이 여성은 외교가 아니라 인질 협상을 훈련받은 분석가라고 꼬집었다. 꼬집었다고 보도한 것은 KBS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성, 우리가 앞에서 A씨라고 했던 이 여성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유능한 코리안 레이디. 이 유능한 코리안 레이디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는 현재 퓨전셀에서 일하는 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미국 백악관을 대표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리드하는 사람으로 투입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전문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더구나 그 퓨전셀의 일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을 송환하는 업무, 그러한 업무를 원래 하는 곳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유능한 코리안 레이디는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힐지가 한 비판은 빗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더 힐지가 외교가 아니라 인질협상 전문가인데 어떻게 외교에 넣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라고, 특히 그것이 북한과의 협상을 혹시 북핵 문제 해결하는 북핵 문제 협상으로 오해를 해서 더 힐지가 그렇게 보도를 했다면 그것은 더더욱 틀린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질협상의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유능한 코리안 레이디는 자기 인생의 상당 기간을 그 전문 분야에 맞는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했고, 또 미국 정부에서 그를 훈련시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다른 분야로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또 실리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외국에서는 이 프리티라든지 혹은 레이디라든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코리안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리안을 노스코리아의 일에 투입하라고 한 부분을 인종차별적인 채용이다, 인종차별적인 임무 부과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죠. 미국의 언론사들은. 그러니까 한국인 혈통이니까 북한 쪽 업무를 맡겨라 하는 것은 한국인을 차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생트집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북핵 관련 6자 회담의 대표가 누군지 밝혀졌죠. 중국의 경우에는 쿵시안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조선족 출신이죠. 미국 역시 조셉 윤을 대표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는 한국계입니다. 이들을 왜 결과적으로 한국계를 한국의 일에 맡기는가?
그것은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에게 누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누가 이 일을 우리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인가 하는 것을 따져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사들이 코리안인 여성에게 코리아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인종을 내세워서 다른 업무를 안 주는 것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종차별이라고 할 때는 그가 한국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 이외의 일을 안 줄 때 그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미국의 유수한 언론사들도 이제는 좀 기울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요. 한국 언론사들은 분발해서 그들을 뛰어넘을 기회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서 국민은 국민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심지어 지식인들도 양쪽 그룹에 줄 서서 서로 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내놓는 그 발언이나 어떤 문건들을 보면 그 어느 쪽에도 진실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미국 그들의 국내 정치판, 여기에 네티즌도 들어가 있고 언론사도 들어가 있고 한 그들의 그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어서 우리 한국의 언론들이 그걸 가져다가 국내에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 뉴스는 쓰레기 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미국의 그러한 언론은 수준이 낮은 언론이 분명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뉴스를 내보내면 유럽의 언론들은 신속하게 그것을 가져다가 인용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가져다가 즐기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의 그런 진흙탕 싸움에서 나온 것들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가져와서 보도를 하면서 일부 국민들과 함께 같이 화를 내면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그런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우리 언론입니다. 결국 미국 민주당의 제2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투표권도 없는 주제에. 어떻든 이 사건, 그 프리티 코리안 레이디라는 것이 예쁜 아가씨로까지 언론사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의 언론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몇 배 노력을 하고 아주 성실하게 그 자신들의 그 직무 수행, 업무 수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사실을 보도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어느 법전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책무입니다. 양심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또 네티즌으로서 활동을 할 때 또 기자로서 활동을 할 때 모든 언론인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사실에는 좋은 사실과 나쁜 사실이 없고 또 사실에는 예쁜 사실과 안 예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실하게 사실을 기록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자 하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